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말인 22번째 시간, 오늘은 스타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암시적 스타일과 동적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시적 스타일은 명시적 스타일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명시적 스타일입니다. 명시적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타일에 키값하고 그 다음에 타겟 타입을 설정해 놓죠. 그럴 때 그 키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뷰에 적용을 할 때 키값을 가져와서 리소스로 가져와서 스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적 스타일인데요. 암시적 스타일은 그에 반대로 키값이 없이 그냥 타겟 타입만을 가지고 스타일이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적 스타일은 말 그대로 동적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나서 동적으로 스타일이 외부에서 스타일을 변경했을 때 그 스타일에 따라서 뷰가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뷰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시적 스타일입니다. 암시적 스타일은 타겟 타입에 맞는 뷰에 자동으로 스타일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스타일은 명시적 스타일인데요. 명시적 스타일은 뭐냐면 이렇게 스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선언을 하면 여기 뭐 태그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XML 태그로 해서 스타일을 선언을 하면 여기에 이제 키 값하고 그 다음에 타겟 타입 이 두 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자, 이 키 값은 키 값을 블라블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타겟 타입은 이 스타일에 적용될 뷰가 어떤 뷰인지 버튼인지 레이블인지 뭐 버튼 뭐 레이블 등등을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떠한 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뷰에 위에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이 키값을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리소스로 가져와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명시적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시적 스타일은 뭐냐면 이 키값이 없는 거예요. 음. 이 키값이 없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좀 지워야겠죠. 예. 키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타일을 쓸 뷰들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럴 때 그러면 키값이 없으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는 말처럼 요게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이걸로 하겠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 타겟 타입이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뷰 중에 버튼인 뷰에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타겟 타입이 레이블로 되어 있어요. 레이블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자동으로 뷰가 레이블인 녀석 죠. 그쪽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암시적 스타일, 묵시적 스타일이라고도 하고요. 암시적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살펴봤던 방식하고 똑같은데 키가 아니라 뭐만 가지고 타겟 타입만 가지고 버튼이면 버튼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엔트리 그 글자 입력하는 짧은 문자열을 입력하는 그 뷰 있었죠. 타겟 타입을 엔트리로 하면 엔트리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즈라고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렉 22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22 프로젝트 00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경로 그대로 쓰겠고요. 자, 만들기에서 비어있음. 자, 윈도우는 지금 뭐 살펴볼 게 아니기 때문에 용량만 커지니까 일단 안드로이드와 iOS만 추가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UWP나 타이젠 프로젝트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할 암시적 스타일하고 다이나믹 동적 스타일은 여기 있는 예제는 다 그 MS에서 제공하는 MS 자말인 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레퍼런스 문서를 보셔도 되겠는데요. 자말인 스타일 임플리시티 임플리스트 뭐 암시적 이렇게 나오죠.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비교적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좀 기계어적이라 약간 조금 음, 읽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소스만 보면 소스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샘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샘플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풀 소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소스가 좀 짧게 짧게 나와 있죠. 중요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를 토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문서를 참고를 해주셔도 좋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페이지 추가하겠고요. 여기서 스타일 뭐라 할까요? 임플리시트라고 할까요? E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 바꾸도록 하겠고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엔트리를 한번 몇 개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그 암시적 스타일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울게요. 여기서 이런 거 좀 필요 없으니까 지금 좀 지우겠고요. 자, 엔트리 가장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레이아웃을 만들었네요. 예, 스택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 뷰를 만들어서 텍스트는 그 저기 요게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거를 디즈 엔트리 엔티 데몬스트레이션 임플리스트 예, 됩니다. 그래서 디즈 엔트 리즈 예. 자, 하나 만들었고요. 네 개 있었죠. 네 개를 차례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시트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뷰 4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패딩을 위쪽으로 좀 띄기 위해서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만 좀 준 거죠.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엔트리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그 샘플 예제를 보면 색을 16진수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특별한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임이라는 컬러를 줘서 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가 있는데 텍스트 컬러도 빨간색으로 예,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에뮬레이터 띄워서 어플리케이션을 탑재를 해서 한번 보고 UI를 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뜨겠죠? 에뮬레이터는 항상 어쩔 때는 굉장히 잘 뜨고 어쩔 때는 좀 늦게 뜨고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엔트리 4개가 다 나왔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백그라운드가 라임이고 텍스트 컬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공통 그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스타일은 컨텐츠 페이지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페이지 리소스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소스 딕셔너리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스타일에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그 x땡 키에서 키 값으로 뭔가 주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이렇게 타겟 타입을 뭐 엔트리면 엔트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거 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키 값을 주는 이유는 키 값을 준 거를 우리가 해당하는 그죠? 여기다가 내용에다 스타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키 값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냥 암시적으로 그죠? 그냥 알아서 해라. 그죠? 그래서 키 값을 주지 않고 어떻게 타겟 타입만 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엔트리만 있는데 엔트리에 나는 여기에 있는 엔트리에 모두 다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엔트리에다가 이렇게 그 엔트리로 타겟 타입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뭐 예를 들어서 호리존탈 옵션 꽉 차라 그러면 밸류는 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해보면 버티컬 옵션도 있을 수 있겠죠. 버티컬 옵션은 아이고, 센터 앤 필 이렇게 해주겠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밸류 그래서 뭐 그 예제를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에 폰트 어트리뷰트 이탈릭이냐 볼드냐 뭐 그런 거 있었죠. 이것도 바꿔서 이탈릭으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텍스트 컬러도 그리고 텍스트 컬러도 블루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전혀 손을 안 댔어요. 키 값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엔트리 타겟 타입만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당 컨텐츠 페이지, 해당 페이지에 있는 모든 엔트리 뷰를 찾아서 그 엔트리 뷰에 이 내용을 다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키패드 좀 내려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엔트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면 이 네 개의 녀석에 호리젠탈 옵션 필, 거기 버티컬 옵션은 센터 앤 익스펜드,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 폰트 어트리뷰트는 이탈릭, 텍스트 컬러는 블루. 그죠?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적용이 됐어요. 백그라운드만 보시더라도 옐로우 다 적용이 됐죠. 그리고 텍스트 컬러 블루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적용이 안 됐어요. 엔트리 뷰 똑같은데 적용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스타일에 적용이 되는 순서,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봤죠. 스타일은 가장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먼저 프로퍼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 나를 포함하고 있는 뷰 그룹으로 올라가서 그럼 여기는 스택 레이아웃이겠죠. 스택 레이아웃에서 찾아보고요. 스택 레이아웃에서 없다. 그러면 어디 컨텐츠 리소스 찾아보고 컨텐츠 리소스 없다. 그러면 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총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있었죠. 여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쪽 엔트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속성, 프로퍼티, 백그라운드하고 텍스트 컬러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기 거 쓰고 더 이상 위로 올라가서 서치하지 않는 겁니다. 즉 여기서 자기 거 쓰고 어디 위에 있는 스타일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스타일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거 그냥 쓰고 끝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일은 이런 간단한 예제할 때는 별로 그렇게 스타일이 꼬일 일이 없어요. 근데 작업이 좀 뷰가 많아지고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스타일이 꼬여요. 내가 의도치 않게 스타일이 적용된다든가 그럴 때는 그 스타일 우선순위를 잘 확인을 하셔갖고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암시적 스타일은 어떻게 된다? 뷰에 엔트리 저기 타겟 타입만을 가지고 스타일이 적용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죽이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장표를 좀 와서 자, 이번에는 동적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동적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자마린 그 MS 자마린 자습서 여기 있죠? 위에 보면 어, 아이고 다이나믹 스타일 보시면 예, 이런 동영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토대로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코드가 중요한 부분만 나타내고 이제 중략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 말고 풀소스는 위에 샘플 다운로드 보시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설명도 기계적이지만 그런 대로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로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것도 여기 있는 소스를 좀 통일성 있게 여기 있는 소스를 그대로 좀 활용을 했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뷰가 서치 뷰라는 게 있어요. 뭔가 검색할 때 사용하는 뷰입니다. 그래서 서치 뷰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겠는데요. 서치 뷰를 만들고 나서 서치 뷰에 스타일을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체인지 스타일을 누르면 어떤 외부에서 스타일이 적용이 딱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가 다시 체인지 스타일하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이 체인지, 그죠? 동적으로 체인지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적용되는 그 여기서는 지금 뷰겠죠. 우리는 이 뷰가 있는데 스타일이 1과 2가 있는데 1과 2가 왔다 갔다 스위칭 될 때 이 스타일을 바라보고 있는 녀석들, 이 녀석들도 그 스타일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 페이지 하나 추가를 하겠고요. 네, 항목에서 컨텐츠 페이지. 자, 이름은 스타일 뭐로 할까요? 다이나믹이라고 할까요? 다이나믹 EX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 예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MS에 있는 그 샘플 예제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서치바가 지금 한 4개 있고요. 그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패딩은 아까와 똑같이 0,3만 위쪽만 2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치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좀 지워버리고요. SEAR 서치바. 서치바 만들고요. 자, 플레이스 홀더 힌트죠. 미리 어느 정도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거. 그래서 this 서치바 컨트롤즈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네,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요게 4개가 있었습니다. 4개가 있고요. 장표를 보면 데몬스트레이트 다이나믹 스타일 예. 그래서 좀 지워버리겠고요. 데몬스트레이팅 예. 뭐 여기는 그 철자가 좀 틀려도 그거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나믹 DYLES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요? But this is dynamic 예. But this is not dynamic 이렇게 할까요? 예. 아까 isn't로 돼 있었죠? 줄여서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자, 버튼 만들고 텍스트는 change 스타일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에 클릭 이벤트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저는 이 클릭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고치죠. 그래서 온 버튼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도 보면
그 MS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소스 원본인데요. 소스를 보면 여기도 그 버튼 핸들러의 이름을 온 버튼 클릭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그죠?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쓰죠. 리스너 이름 이렇게 온 버튼 클릭으로 많이 쓰는데 저 같은 MS인데 자기네 건데 이렇게 레퍼런스 문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동 완성을 하면 예, 버튼 클릭들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좀 그런 방법인데 좀 통일성 있게 해줬으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거로 온 버튼 클릭들하고 이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수정했으니까 어떻게 요거 핸들러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서치바 4개하고 버튼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좀 탑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다이나믹 EX. 자,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서 탑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이거? 예, 됐고요. 자, 이게 기본인데요. 플레이스홀더고 예, 기본으로 되어 있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주고 줘야 돼요. 자, 우리 스타일은 많이 줘봤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타일은 컨텐츠 페이지 리소스를 활용하겠고요. 컨텐츠 페이지 리소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리소스 딕셔너리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스타일 주면 되겠고요. 스타일의 X 키 값을 한번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스타일 할 때 그 상속 지난 시간에 했었죠. 상속을 했었죠. 그래서 베이스 스타일로 해서 페어런츠 스타일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차일드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 모든 뷰에 적용을 해라. 그래서 타겟 스타일은 그냥 뷰로 이렇게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터는 프로퍼티 버티컬 아이고, 버티컬 옵션즈 밸류는 센터 앤 익스펜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뭐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그냥 흔히 말하는 페어런츠 그 상속 관계 있을 때 페어런츠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차일드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키 값이 있겠고 키 값은 blue 블루 서치 바 스타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MS에 있는 레퍼런스 문서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서치 바로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온 누굴 걸 상속하겠느냐 그죠? 바인딩 중괄호 쳐주고 있고요. 스태틱 리소스 누구 베이스 스타일 이 녀석의 스타일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자기 거 스타일도 쓸 수 있지만 위쪽에 있는 부모 것도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세터를 만들어 주는데 프로퍼티 해서 폰트 어트리뷰트 밸류는 이탈릭으로 하겠고요. 네, 됐고요. 자, 하나 더 해보면 플레이스 홀더 컬러 네, 플레이스 홀더 힌트 워드 있죠? 스트링 문자 그 녀석도 블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 서치바 스타일 정했고요. 또 하나 이걸 그대로 좀 카피해서 블루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린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린으로 이렇게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서치바 그대로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걸 빼볼게요. 요걸 빼면 블루 서치바 스타일이 적용됐을 때는 위쪽에 있는 걸 상속받아서 여기 버티컬 옵션인 센터 앤 익스펜드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서치바를 선택을 하면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정렬이 버티컬 옵션이 센터 앤 익스펜드가 빠지겠죠. 그죠?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 뷰 배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겠고요. 나머지는 이탈릭 이것도 좀 바꿔볼까요? 구분할 수 있게 이거 빼버릴게요. 논으로 빼버리겠고 이것도 그린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스타일 이번에는
버튼에 적용할 녀석입니다. 그래서 뷰티 앤 스타일 되겠고요. 타겟은 타겟 타입은 BUTTM 버튼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온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거 스태틱 리소스 어떻게 베이스 스타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세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프로퍼티 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만 좀 정해주겠고요. 밸류는 좀 크게 라지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텍스트 컬러 변경을 하겠고요. 텍스트 컬러는 레드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이 녀석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적절하게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다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스타일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스타일이라는 프로퍼티를 적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기존에 때는 스태틱 리소스 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면 그 키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블루 서치바 스타일을 갖고 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블루 서치바 스타일 그죠?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나믹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스타일을 적용하고 끝내는 경우 이렇게 쓰는데 다이나믹으로 외부에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를 일단 좀 이렇게 놔둘게요. 네, 이렇게 놔두겠고 잠깐만 좀 끄겠습니다. 외부에서 스타일을 여기다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여기다 스타일을 동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코드를 일단 넣어줘야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쪽 CS 파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적으로 어떠한 스타일을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리소시즈라는 걸 주고 있고요. 키밸류 타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리소스는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earch search bar sty search bar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리소스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 자물 파일에서 보면 여기가 리소스 딕셔너리죠. 이 안에서 서치바 스타일이죠. 서치바 스타일이 있는 키 값으로 존재하는 걸 뭐 찾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만 찾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다 찾아요. 여기서도. 여기서 만약에 그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아까처럼 이렇게 스타일 뭐 적용해 갖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키 값을 적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소스를 다 찾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서치바 스타일이라는 걸 찾아요. 그래서 서치바 스타일 찾는데 요거를 찾을 때 이렇게 그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 해서 요거를 이렇게 또 하나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블루 뭐였죠? 블루 서치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죠. 여기에 있는 리소스를 찾아요.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블루 서치바 스타일을 찾아서 이거를 어디 할당 연산자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해 주는 거죠. 서치바 스타일이란 거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서치바 스타일은 여기에 지금 없어요. 서치바 스타일이라는 건 없죠. 블루 서치바, 그린 서치바 버튼만 있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새로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스타일, 이거 키값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키값에 해당하는 스타일, 그게 밸류겠죠. 그 밸류 값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서치바 스타일이라는 거다가 하나 할당을 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스타일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불 변수를 한번 만들어주고 가겠는데요. 오리지널 스타일 해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true로 만들어 주도록겠습니다. 자, 체인지 버튼이니까 눌렀을 때 좀 가보면 체인지 버튼이니까 온오프겠죠.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를 이용해서 불값을 이용해서 자 만약에 어떻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스타일이 true이면 그죠? 어떻게 해라? 리소시즈 어떤 거? 요거 서치바 스타일 서치바 스타일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할당을 뭘 해라? 리소시즈 그린 그린 서치바 스타일 예, 맞죠?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거는 오타 없이 하려면 예,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카피해서 이렇게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오리지널 스타일이 true이면 우리가 위에서 만든 서치바 스타일 이 녀석의 값을 이걸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 오리지널 값을 그래서 이거를 fals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니면 도니까 그냥 else 쓰면 되겠죠. 그래서 else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는 blue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rue로 그러면 마치 온오프 토글 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놨는데 서치바 스타일을 이제 그러면 어디서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 서치바 스타일로 쓰고 있는 그 키로 쓰고 있는 녀석의 밸류 값을 이걸로 바꿔 할당을 해준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서치바 스타일은 우리가 비에서 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 갖고 있는 키 값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뭘 쓰느냐? 이게 바로 이제 동적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 서치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적용을 하는데 나는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다이나믹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다이나믹 리소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준다? 요런 키값 여기서 사용한 서치바 스타일의 키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치바 스타일 얘 찾을 수 있겠죠. 얘에 해당하는 그 스타일 그거가 어떤 거냐면 이거지죠. 그죠? 이걸로 선택이 되겠고요. 이거를 동일하게 한번 다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으로 안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스태틱 리소스를 사용을 하겠고요. 얘는 그러면 서치바 스타일이면 안 되겠죠. 기존에 여기다 쓰던 거 블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스타일 한번 적용을 해줄게요. 스타일은 스태틱 리소스 해서 블루 버튼 버튼이었나요? 버튼 스타일이네요. 버튼 스타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없애버리고요. 소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서치바 버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스타일을 쓰고 있어요. 스타일을 쓰고 있는데 다이나믹 소스래요. 그리고 서치바 스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서치바 스타일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 이쪽 외부에서 바꿀 때 여기에서 활용이 되죠. 그래서 리소스들 중에서 키값이 서치 바인 녀석을 찾아요. 그러면 바로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이겠죠. 이 녀석들을 찾아서 이 녀석의 리소스는 어떻게 스타일은 리소시즈에서 블루 서치 바 스타일을 적용을 하래요. 블루 서치 바 스타일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어디 이 녀석들한테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성자에다 넣어줬으니까 생성이 되면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으니까 초기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버튼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스태틱이니까 바로 블루 서치 바 스타일이니까 블루 서치 바 스타일 얘가 적용되겠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블루 서치 바 스타일이 이 위쪽에도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스태틱으로 해서 블루 서치 바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 초기 화면은 다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도 있어요. 버튼도 스태틱 리소스에서 버튼 스타일 여기에 있는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버튼 클릭으로 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핸들러가 있어요. 핸들러가 있는데 오리지널 스타일에는 불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온오프죠. 트루 애니 폴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트루하고 폴스일 때
리소시즈, 서치바 스타일 누구예요? 이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 다이나믹으로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이 녀석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그린으로 했다가 블루로 했다가 왔다 갔다 스위칭하는 얘기겠죠. 자, 저는 한번 탑재를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이거 바꿨나요? 바꿨네요. 자, 실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스타일은 꽤 쓰여요. 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암시적, 그 묵시적 스타일은 개인 취향이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다이나믹 스타일은 때에 따라서 그 화면 구성이 좀 바뀐다든가 어떤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UI를 좀 변경해야 될 때 그럴 때 다이나믹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화면 아까랑 다르죠. 처음 화면 딱 되자마자 스타일이 적용됐어요. 왜 적용됐어요? 여기에 서치바 스타일, 서치바 스타일, 서치바 스타일 적용됐는데 처음에 컨텐츠 페이지가 얘가 스타일 다이나믹 얘가 클래스가 메모리 객체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생성이 되면서 생성자에서 뭘 하고 있어요? 서치바 스타일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찾았는데 이 세 녀석의 서치바 스타일에다가 뭐를 할당했다? 블루 서치바 스타일.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녀석은 스태틱이에요. 다이나믹 아닙니다. 근데 처음이 블루 서치바 스타일이니까 위쪽에 있는 녀석과 동일하게 블루 패턴으로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버튼은 버튼 스타일 그대로 적용된 거 있고요. 자,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왜 바뀐 거냐면 자, 이벤트 발생을 했고 이벤트 버튼 클릭이 시스템에 올라와서 콜백으로 핸들러가 호출됐겠고요. 자, 여기서 오리지널 스타일을 보면 트루 폴스인데요. 자, 뭐 처음 트루겠죠. 트루니까 이번에는 서치바 스타일. 처음에 생성자에서 서치바 스타일에 대해서 블루를 선택을 했었는데 할당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뭐를 할당해줘요? 그린이죠. 그래서 그린으로 다 세팅됐고요. 네 번째 있는 건 왜 안 바뀌었어요? 네 번째 있는 건 다이나믹이 아니죠. 뭐예요? 스태틱이죠. 그래서 블루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리지널 스타일 폴스가 되어 있죠. 자, 이걸 다시 체인지 스타일에서 바꾸면 어떻게? 다시 블루로 오겠죠. 왜? 폴스니까 두 번째 들어올 땐 여기 안 타고 여길 타겠죠. 여길 타서 서치바가 이번엔 블루로 바뀌고 오리지널 트루로 바뀌어서 블루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제 하나씩 바뀌는 체인지 되는 동적 스타일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암시적 스타일과 그 다음에 동적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암시적 스타일은 사용을 잘하면 되게 편합니다. 어, 그 타겟 타입 뷰에 타겟 타입만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뷰를 만들 때마다 특별하게 그 뭐죠? 스타일 저기 프로퍼티를 적용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키값을 적용하지 않아도 한 번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고요. 예전에 그 웹페이지에서 CSS 스타일 그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로 접근할 수 있죠. 태그명으로 거기에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이나믹 동적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